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도체는 컨덕터인데요.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구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도체는 인슐레이터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전자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체를 말합니다. 유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온도나 비춰지는 빛의 양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좌우되는 물질입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작은 양의 불순물을 삽입하면 그 성질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반도체를 도너라고 합니다. 전자 전도성을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N 형태라고 합니다. 전자가 없어져서 구멍이 생긴 반도체는 억셉터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이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P 형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P 형태와 N 형태를 접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와 N을 접합하면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면 전자가 캐소드에서 나와 N의 전자들을 밀어내고 밀려난 전자가 P의 구멍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전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전자가 흐를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만든 다이오드가 생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그게 PN 접합으로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의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노드, 캐소드에서 PN 접합해 놓은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아온 심볼입니다. 삼각형의 화살표에 이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 다이오드를 보면 금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이 그 바로 위에 심볼에 그 수직선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기계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체크 밸브와 아주 흡사합니다. 체크 밸브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스프링을 누르면서 볼이 밀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그 밸브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물이 흐르지를 못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어떤 전기 신호나 전자 신호를 앰플리파이, 증폭하거나 아니면 온오프 제어하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세 가지 그 물질이 접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반도체입니다. 아까 다이오드를 설명할 때 P와 N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한 형태가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일반적으로 3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 3개의 단자는 컬렉터, 이미터,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나가는 전류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 출력은 그 입력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작은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신호를 증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PN 트랜지스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N하고 P하고 N이 접합된 그런 부품입니다. 컬렉터에서 2m로 흘러가는 전류는 베이스로 흘러들어가는 전류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집니다. IC는 베타 곱하기 IB인데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그 트랜지스터에 있는 베타가 10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IB의 전류의 100배 이상이 IC, 컬렉터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 앰프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제어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PNP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NP 트랜지스터는요, 베이스로 흘러가는 작은 전류를 가지고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가는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를 조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증폭 앰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회로를 분석해 봅시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는 10kΩ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직 잘 모르는 전압 Vin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라고 그러면 5V가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압과 그 다음에 베이스의 전류를 가지고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가는 전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압이 베이스에 연결되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전압이 결정되고 베이스에 연결되는 저항값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컬렉터에서 2m로 흘러가는 전류 IC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V가 연결되어 있고요. 1kΩ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터에서 2m로 가게 되면 전압 0.2V가 떨어집니다. 이걸 전압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압 강화가 0.2V고 그 다음에 2m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m가 0V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류를 계산해 보면 IC는 10-0.2 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누니까 9.8mA가 됩니다. 따라서 그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의 100분의 1이 되니까 IC를 100으로 나누면 0.098mA가 됩니다. 아주 작은 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0kΩ 저항을 달았을 때 베이스 전압이 최소 0.7V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V2는 1.68V가 되겠습니다. 1.68V가 계산되어서 나오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0.098mA가 그 베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입니다. 이거는 V1에서 0.7V는 그 베이스에서 2m로 나갈 때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1에서 0.7V를 뺀 것만큼이 10kΩ 저항을 거쳐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0.7 해가지고 10kΩ로 나누면 IB가 되는데 IB 값이 0.098mA였으니까요. 여기서부터 V1을 구하면 1.68V가 나옵니다. 그래서 V1이 최소 1.68V, 그러니까 1.68V보다 커지면 저희들이 IC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트랜지스터 회로가 전기공학 비전공자에게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전기공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자회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저항을 쓰거나 트랜지스터를 쓰거나 하는 거에 대한 기초 회로 지식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NPN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겁니다. 2N2222라는 그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고 왼쪽부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로 연결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제일 왼쪽부터 평평한 쪽을 앞을 바라보게 했을 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입니다. 아두이노의 단자에서 흐르는 전류는 약 40mA 정도입니다. 이 전류로는 모터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모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전류 증폭을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릴레이와 같은 온오프 제어를 아날로그 제어로 바꿀 수 있는 부품입니다. 저희들이 온오프 제어를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했죠. 근데 그 중간값을 가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회로를 완성하고 DC 모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DC 모터를 릴레이를 가지고 스위치 제어, 즉 온오프 제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디지털 출력 핀의 아날로그 값, 즉 0부터 5V 사이의 값을 가지고 DC 모터의 속력을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C 모터를 아두이노의 출력 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터가 정지할 때 역기전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류가 반대로 흐를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흐르는 전류는 아두이노나 트랜지스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모터의 양단에 다이오드를 설치합니다. 이 다이오드는 모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 전류를 빨리 흘러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와 트랜지스터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DC 모터의 속력을 PWM 신호를 가지고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피드 제어 프로그램인데요. 3단계입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9번 0이 있고 아날로그 라이트 9번 50이 있고 아날로그 라이트 9 200이 있습니다. 9에다가 0을 출력하면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터가 서게 됩니다. 9에 50이면은 모터가 천천히 돌겠죠. 만약 9에 200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터가 돌게 됩니다. 전자회로를 완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DC 모터의 속력 제어를 수행하는 그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WM 신호를 가지고 모터의 스피드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모터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2N2222 NPN 트랜지스터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역기전력을 막아줄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다이오드를 보시면은 선이 하나 이쪽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220ohm짜리 저항이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회로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5V에서 나와서 DC 모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V짜리를 하나,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으면요. 5V의 플러스가 이 DC 모터에 플러스가 이쪽에 연결이 되겠죠. 5V에 이렇게 옆에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마이너스는 그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에 연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ECB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EBC. 그럼 C 컬렉터가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렉터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렉터에 마이너스의 모터 마이너스를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이오드가 모터의 양단에 걸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이 점이 플러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짝대기가. 그래서 이쪽에 꽂아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C는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요 가운데거든요. 그거를 9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가운데 베이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요. 바로 연결하려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자, 베이스하고 9번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m는 그라운드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가져와서 2m와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회로는 다 끝난 거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터에 플러스 선, 빨간 선이 나와서 5V에 죄송합니다. 5V가 아니고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빨간 선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게 모터의 빨간 선이 5V에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결되고요. 5V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저항 거쳐서 9번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2m는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스탑을 하고요. 살살 돌다가 빨리 돌겠죠. 한번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면 속도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업로드 돼서 모터의 스피드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의 속력을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I2C 통신 방법을 지원하는 구자유도 IMU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U는 Inertial Measurement Unit의 약자로 관성 계측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그만 센서는 XYZ 방향의 가속도, 각가속도, 자력선을 계측할 수 있습니다. 구동을 위해서는 3.3V 전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3.3V에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IMU 모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핀에 할당된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총 4개의 단자가 있는데 GND와 VCC는 그라운드와 3.3V 전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SDA와 SCL은 I2C 통신선인데 아두이노의 A4와 A5에 각각 연결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스파크폰 LSM9DS1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인스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면요, 이런 데이터가 나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습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U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센서 IMU 모듈을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다 꽂고요.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부터 그라운드, 그 다음에 VDD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3V로 작동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먼저 3V를 두 번째 있는 VDD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겠죠. 세 번째 걸 이용하겠습니다.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그 전원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얘는 5V로 움직이는 애가 아닙니다. 3.3V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보드에 3V라고 쓰여 있는 데다가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전원은 맞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SCL은 제일 왼쪽인데 그거는 A5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4는 SDA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I2C 통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제로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스파크폰 LSM9DS1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GitHub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론 or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zip 파일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이거를 어디다 푸냐면요.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C 드라이브에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C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두이노의 libraries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 갖다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여기다
zip 파일을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요, 아두이노에서 자동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꼭 그 zip 파일을 풀어서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이 소스에 보면은 헤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헤더 파일이 들어가게끔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파일에 여기다가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여기에 풀면은 여기에 나오겠죠. 여기다가 꼭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serial.print로 값을 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그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각속도가 이렇게 계측되고 가속도도 계측되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IMU 센서를 연결해서 그 각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거를 다 계측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M9DS1 센서와 I2 통신을 하기 위해서 스파크폰 LSM9DS1.h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I2 통신과 I2C 통신과 센서값 변환을 위한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IMU 변수를 LSM9DS1 센서로 정의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센서 설정을 위한 것인데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IMU.read gyro는 자이로 값을 읽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읽은 값의 각각을 IMU.calc gyro 함수를 이용해 degree per second로 변환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센서들이 I2C 통신을 위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선정할 때 통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면 각속도를 계측하게 됩니다.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기구학으로부터 세타 닷은 오메가, 즉 각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 각속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각도는 각속도를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디지털 제어기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계산이 이루어지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시간 간격 델타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각속도 신호에 바이어스가 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는 SPI 통신과 이를 구현하는 맥스 7219 제어칩 그리고 LED 매트릭스의 사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SPI는 Serial Peripheral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근거리 통신에 사용하는 시리얼 통신 방법의 일종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1980년도에 모토로라에서 개발되었으며 이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안 카드와 LCD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SPI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성되고 있고요. 4개의 선을 통해 그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하였듯이 SPI 통신은 4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는 전원선이 있기 때문에 6개가 됩니다. 약자를 살펴보면
SCLK는 Serial Clock, MOSI는 Master Out, Slave In, MISO는 Master In, Slave Out, SS는 Slave Select의 논리 신호로 구성됩니다. MAX7219 LED 드라이버는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8개까지 총 64개의 LED를 SPI 통신을 이용해 한 번에 처리하도록 제작된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SPI 단자를 이용해 많은 수의 LED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의 데이터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의 선만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전원선이 추가되기 때문에 5개의 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MAX7219는 한 번에 64개의 LED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8x8 픽셀 LED 매트릭스를 한 번에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선을 이용해 여러 개의 드라이버들을 연결하면 8x32, 8x64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디스플레이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서로 직렬, 역렬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스터, 즉 아두이노에서 전원선 외에 3개의 단자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표와 같이 MAX7219와 아두이노 우노를 연결해 봅시다. 아두이노 우노의 MOSI 핀이 11번 핀을 MAX7219의 DIN에 연결하고요. 아두이노 우노의 SCK 핀이 13번 핀은 MAX7219의 CLK에 연결합니다. 디지털 핀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되는 SS는 MAX7219의 CS에 연결하면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10번 핀을 SS로 설정했습니다. LED 매트릭스 모듈의 단자들을 앞에 표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아두이노와 연결한 후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업로드 해봅시다. VCC는 5V, GND는 GND에, 그리고 DI에는 11번 핀, CS는 10번 핀, CLK는 13번 핀에 연결합니다. LED 매트릭스에 글자나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LED 컨트롤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LED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LED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후에는 LC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셋업 함수에서 LC 오브젝트에 대해 셧다운을 이용해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밝기 조절 그리고 LED를 초기화합니다. 4개의 8x8 LED 매트릭스에 표시할 내용을 이진수로 데이터화했습니다. 여기서 1은 LED가 켜지는 것이고 0은 LED가 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만의 글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 함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된 데이터를 가지고 setRow라는 함수를 이용해 각 로우에서의 데이터 값을 각 매트릭스에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함수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문자를 1초 동안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루프 함수에는 먼저 매트릭스 함수 실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한 문자들을 1초 동안 각 매트릭스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해 4개의 매트릭스의 글자를 모두 지웁니다. 딜레이 함수로 인해 1초 동안 문자가 나타나고 1초 동안 없어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작동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MD 파롤라, MD Max 72XX, SPI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예제입니다. include를 이용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요. define을 해서 몇몇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myDisplay라는 오브젝트를 md 파롤라 함수를 이용해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업 함수에는 begin, set intensity, display clear 함수를 이용해 LED 매트릭스를 초기화했습니다. 루프 함수에는 set text alignment 함수를 이용해 나타낼 글자의 위치, 즉 center, left, right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print 함수를 이용해 나타낼 글자를 그 위치에 출력했습니다. set invert 함수는 글자의 색을 뒤집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nvert라는 글자가 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를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예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간단한 명령으로 이 흘러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텍스트 함수는 나타낼 글자, 위치, 움직이는 속력, 멈춤 시간, 이펙트 인, 이펙트 아웃으로 구성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저가의 온스터 센서인 DHT11에 대해서 공부해 본 강의에서는 축의 회전을 계측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코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터리 인코더는 회전 샤프트의 각도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위치 센서입니다. 회전 운동에 따라 디지털 신호를 생성해서 출력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로터리 인코더는 인크리멘탈 로터리 인코더입니다. 우리말로는 증분형 로터리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이 인코더는 회전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각도 위치 센서입니다. 이 로터리 인코더의 출력은 사각 펄스입니다. 즉 각도 위치에 따라 0V 아니면 5V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입력에 연결해서 각도를 계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간단하게 로터리 인코더가 어떻게 각도를 계측하는지 보여줍니다. 회전하는 원판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고 오른쪽 방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방에는 사람이 서 있는데 바라보는 구멍이 회전하는 판의 구멍과 일치하는 순간 빛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회전판이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각도를 계측하고자 한다면 원판의 구멍을 많이 뚫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멈춘 후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계측하는 사람은 빛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 회전 방향은 모르고 이 증분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한 사람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방을 두 개로 쪼개어 한 사람을 더 관찰자로 두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관찰자가 2명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인코더의 출력은 A상과 B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G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원판의 회전각 기준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전축이 회전함에 따라 사각 펄스가 생성됩니다. 관찰자가 2명이고 서로 각도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나오는 펄스가 서로 위상차를 가지게 됩니다. 인코더는 그림과 같이 일정하게 배치된 구멍들과 A, B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크가 단계적으로 회전하면 핀 A와 B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사진과 같은 2개의 사각파 출력 신호가 생성됩니다. 신호의 펄스를 세는 경우 A 또는 P의 펄스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회전 방향을 결정하려면 두 신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두 출력 신호가 서로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코더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A가 B보다 앞서 있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B가 A보다 앞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인코더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핀이 여러 개 많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VCC와 GND는 전원을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VCC에는 5V, GND에는 GND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VCC와 GND가 여러 개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씩만 사용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OTA는 A상 출력 단자이고 OTB는 B상 출력 단자입니다. 이 모듈에는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회전축을 누르면 스위치가 작동합니다. 스위치의 출력 단자는 OTS입니다.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 스위치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VCC와 GND를 연결하고 2개의 LED와 2개의 저항을 이용해서 축을 회전할 경우 펄스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습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ED를 이용해서 이 인코더 모듈에서 나오는 펄스를 한번 계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엔코더 모듈을 이런 식으로 꼭 꽂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좀 멀리 떨어져서 할까요? 하다 보니까 이쪽이 그라운드고 이쪽이 5V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5V를 그 옆칸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제가 이거를 끼웠을 때 그라운드하고 VCC에 연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A상하고 B상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A상은 제일 왼쪽이네요. 그래서 A상을 빨간색으로 해서 긴 다리를 그쪽에다가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상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B상이 요거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B상을 연결을 했습니다. B상을. 그 다음에 저항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제가 좀 멀리
멀리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저항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항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쪽 라인을 이용해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습니다. LED에 불이 두 개가 다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돌림에 따라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빨간색이 A상이고 파란색이 B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리면은 이렇게 깜빡이는 걸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 손에서. 그러면은 파란불이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파란불이 먼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먼저 파란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파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켜진다는 거는 ON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그렇게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빨간불이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에 파란불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빨간불이 켜지고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살살 돌려보셔야 됩니다. 빨간불이 꺼지고 파란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켜지고 파란불 켜지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파란불이 먼저 꺼지고 빨간불이 꺼지고 파란불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하면요. 파란불 꺼지고 빨간불 꺼지고 파란불 켜지겠죠. 그 다음에 빨간불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돌리면은 지금 우리 눈에는 거의 다 그냥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상차가 있습니다. A상하고 B상 간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각도를 계측하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계측하게 됩니다. 앞에서 로터리 인코더를 회전하면은 펄스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로터리 인코더를 디지털 인풋에 연결해 가지고 로터리 인코더를 회전할 경우 그 회전각을 계측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각도를 계측해 시리얼 포트로, 그래서 컴퓨터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실행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인코더에 연결되어 있던 LED하고 저항을 다 빼고 이제 전원만 연결한 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나오는 출력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6번에 연결하게끔 했죠. 그 다음에 B에서 나오는 출력을 7번에 연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요. 제가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새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제가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요, 그게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각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거를 저희들이 계측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행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셋업에서 두 개의 핀을 디지털 입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초기화를 위해 출력 A의 초기 값을 읽고 그 값을 A last state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루프 섹션에서는 출력 A를 다시 읽어서 그 값을 A state 변수에 넣었습니다. 축을 회전해서 인코더 디스크가 회전하면 펄스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이 그 전 값에 비해서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현재 값과 이전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회전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A의 현재 값과 이전의 A 값을 비교해서 달라지게 되면 회전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문은 A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회전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구문입니다. 그 직후 두 번째 if문을 사용해서 회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력 B 상태가 출력 A 상태와 다른 경우에는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력 B 상태가 출력 A 상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감소합니다. 앞에서 LED 가지고 보여드린 것처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서 출력 A와 출력 B의 상태가 90도 페이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인코더의 각도 계측을 수행했던 셋업에 스태핑 모터를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 인코더를 회전시킬 경우 이에 따라 스태핑 모터가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미 연결한 인코더에 스태핑 모터를 추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구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태퍼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스태핑 구동하는 명령을 if문에 추가했습니다. 구동하는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스태핑 모터를 이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따라서 스태핑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만들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보면요, 얘가 돌아가면서 좀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보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인터럽트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직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건 조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